서울 서초구에 사시는 75세 김영호 씨는 33년간 공직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퇴직 전에는 구청 사회복지과 과장으로 일하시면서 각종 노인 학대와 사기 사건을 직접 처리하기도 하셨죠. 난 절대 그런 거에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김 씨도 결국 가짜 효자에게 힘들게 모은 재산을 날리셨다고 합니다. 작년 봄부터였어요. 아내가 먼저 가고 혼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청년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우리 동네 슈퍼마켓 아들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봐왔던 아이라 처음부터 마음이 열렸죠. 그 청년은 매일같이 김 씨를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고 병원에도 모셔다주고 장보기도 도와주었답니다.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예의 바르고 착했어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혼자 힘들게 어머니 모시면서 슈퍼마켓 운영하는 걸 봐왔거든요. 1년쯤 지났을 때 그 청년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슈퍼마켓은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서요. 처음엔 돈 거래는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동안 매일같이 나를 살펴준 게 생각이 나서 외면할 수 없었어요.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수술비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2주 안에 다른 데서 돈이 들어오면 곧바로 갚겠다고 했죠. 은행 통장을 보여주면서 2주 뒤에 받을 돈이 있다고 증명도 하더라고요. 30년 넘게 이웃이었던 그 가족을 믿었죠. 게다가 수술비라는데 안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청년은 2주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슈퍼마켓은 폐업했고 청년도 어머니도 종적을 감췄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는 아프지도 않았고 그동안 김 씨 같은 어르신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돈을 빌려간 전과가 있는 사기꾼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평생 남들한테 이런 사기 당하지 말라고 교육했던 사람인데 제가 당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30년 넘게 본 이웃이라고 방심했나 봐요 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보이스피싱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을 잃었다는 소식, 자식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집문서를 뺏겼다는 이야기들이 매일같이 들려옵니다. 세상이 참 험악해졌다고들 하시죠? 예전에는 이웃을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들 하십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니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노리는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착한 마음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자식처럼, 친척처럼 다정하게 다가옵니다. 말도 공손하게 하고, 장도 받아주고, 병원도 모셔다 드린다며 친절을 베풉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작은 선물도 가져오면서 환심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모은 재산, 행복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 이야기는 가장 중요하므로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가짜 효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지나치게 친절을 베풉니다. 자주 찾아와서 어르신, 건강은 어떠세요? 하면서 말동무도 해주고 제가 장 받아 드릴게요 하면서 심부름도 해주죠. 처음에는 돈 한 푼 안 받겠다고 하면서 정성껏 보살펴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함정입니다. 어르신의 마음을 얻고 나면 그때부터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어르신이 투자만 해주시면 한 달 만에 2배로 불려드릴게요. 이런 달콤한 말로 시작합니다. 또는 어르신,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돈을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달에 꼭 갚아드릴게요 하면서 선한 마음을 이용하죠. 한 번 돈을 빌려주면 그 다음에는 더 큰 돈을 요구합니다. 결국에는 어르신들의 통장이 텅 비게 되는 거죠. 실제로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님은 이런 가짜 효자 때문에 큰 피해를 보셨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맞벌이라 바쁘고, 손자들은 학원 다닌다고 바쁘고,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보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하고 지내는 날도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김순자 할머님은 댁 근처 복지관에서 한 젊은이를 만났답니다. 처음엔 복지관에서 봉사한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참 조곤조곤하게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이야기도 해주고, 옛날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우리 손자보다도 더 자주 찾아와서 살펴주니까 정이 들 수밖에요. 이 청년은 6개월 동안 일주일에 서너 번씩 김순자 할머님을 찾아왔습니다. 장보기도 도와주고, 병원에도 모셔다 주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가르쳐 주었죠.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장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퇴근하고도 나를 데리고 마트에 가주고, 무거운 거 다 들어다 주고, 내가 돈을 주려고 해도 절대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 더 미안하고 고마웠죠.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김순자 할머님을 찾아와 눈물을 보였답니다. 갑자기 와서 무릎을 꿇더니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동생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술비가 3천만 원이 필요하다면서요. 돈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꼭 갚겠다고요. 김순자 할머님은 망설였지만 결국 통장에 있던 3천만 원을 빌려주셨답니다. 그동안 나한테 잘해준 게 너무 많으니까. 또 어린 동생이 다쳤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한 달만 빌려주면 되겠다 싶어서요. 하지만 그 후로 청년은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복지관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죠? 그래도 그 사람이 찾아올 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필요할 때 달려와 주는 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 마음을 이용당한 거죠. 이런 가짜 효자를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자식 아닌 사람이 갑자기 친절을 베풀 때는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둘째, 돈 거래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나는 돈이 없다고 하셔야 합니다. 셋째,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면 꼭 가족들에게 알리세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야 한다. 딸과 상의해봐야 한다고 하시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도망간답니다.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재산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해서 속내를 다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효자는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르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합니다. 갑자기 나타나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왜 내게 잘해주는지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수상한 종교인입니다. 요즘 많이 보이는 유형인데요.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서는 저는 어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또는 어디 사찰에서 나왔습니다 라며 말을 걸어옵니다.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느니,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펴드리러 왔다느니 하면서 접근하죠. 이분들이 처음에는 정말 친절합니다. 안마도 해주고 말씀도 친절하게 들어주고 때로는 무료 도시락까지 가져다 줍니다. 심지어 절이나 교회에 모시고 가서 예배도 보고 공양도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죠. 그런데 이게 다 함정입니다. 신도가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불공을 드려야 한다. 헌금을 해야 한다면서 고액의 기부금을 요구합니다. 또는 이 물건을 모시면 복을 받는다며 비싼 물건을 팔기도 하죠.
경기도 용인시에 사시는 78세 박영순 할머니는 40년 넘게 절에 다닌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제가 암 수술을 하고 살아난 뒤로 절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부처님 덕분에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법회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한 스님이 할머니 댁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죠. 그런데 이 스님이 우리 절 주지스님 이름도 알고 법회 내용도 잘 알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새벽 기도 때 항상 앉는 자리까지도요. 스님은 할머니의 불심을 칭찬하며 특별한 기도를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우리 손자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스님이 제 처지를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손자 얘기를 하니까 우리 손자가 시험에 꼭 붙을 수 있는 특별한 기도를 해주겠다고. 처음에는 작은 금액의 시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10만 원씩 시주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마다 영험한 꿈을 꾸는 거예요. 부처님이 나타나서 손자 얘기를 해주시는 꿈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큰 기도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주 금액은 점점 커졌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시길 부처님께 지성을 다하면 더 큰 복을 받는다고. 제가 손주 결혼하면 해주려고 3천만 원을 모았는데 이걸 시주하면 자손 3대가 복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처님을 위한 거라면, 자손을 위한 거라면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돈을 건넨 후 그 스님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절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스님이 계신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절 주변의 다른 신도들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다고. 제가 40년 넘게 불자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더 쉽게 당한 것 같아요. 부처님을 믿는 마음을 이용당한 거죠. 이런 수상한 종교인들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자기 찾아오는 종교인은 일단 의심하셔야 합니다. 진짜 스님이나 목사님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둘째, 무료라고 하면서 접근할 때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짜로 해준다고 하다가 나중에 몇 배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절대로 통장이나 도장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넷째, 종교단체를 사칭한 사기가 많으니 꼭 자녀들과 상의하세요. 우리 딸한테 물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했습니다. 종교를 빙자해서 접근하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진정한 종교인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영적인 평안을 구하시려면 평소 다니시던 절이나 교회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가짜 공무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나온 직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어르신들 건강 체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가짜 공무원들은 아주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노인 복지를 많이 신경 쓰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거죠.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달콤한 말로 홀리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78세 박순자 할머니는 가짜 공무원을 만나 큰 피해를 보셨습니다. 점심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구청 공무원이라면서 2명이 왔어요. 코로나 예방접종한 어르신들 중에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매우 단호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제가 코로나 지원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컴퓨터로 제 예방접종 기록이랑 지원금 받은 내역을 다 보여주는데 정말 제 기록이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머니를 겁주기 시작했답니다. 이중으로 받은 돈을 바로 안 내면 연금이 전부 중단될 수 있다고요. 자식들한테도 통보가 갈 거라고 하니까 너무 겁이 났어요. 평생 부끄러운 일 한 적 없는데
급한 마음에 할머니는 그들의 말대로 따랐습니다. 제가 직접 은행에 가서 500만 원을 찾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돈을 구청에서 확인하고 영수증을 준다면서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와서 그분들한테 주니까 보관증이라고 종이 한 장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관증이 가짜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에 구청에 가서 확인해 보니 그런 공무원도 없고 환수 절차도 없다고. 제가 순순히 돈을 찾아다 줬으니 경찰도 수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수법으로 그 동네에서만 1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셨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장 보러 가면 만나는 할머니들 5분이 똑같이 당하셨대요. 다들 연금 중단된다는 말에 겁이 나서요. 자식들 얼굴에 먹칠할까 봐서요. 그래서 순순히 돈을 찾아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례는 어르신들의 명예의식과 자존심을 이용해서 스스로 현금을 인출하게 만드는 새로운 수법을 보여줍니다. 특히 연금 중단이나 자식들에게 통보한다는 말에 겁을 먹고 피해자들이 순순히 응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가짜 공무원들의 특징을 잘 보셔야 합니다. 첫째, 갑자기 방문합니다. 진짜 공무원은 보통 사전에 안내문을 보내거나 통장님을 통해 연락이 옵니다. 둘째,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 통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셋째, 급하게 서두릅니다. 오늘까지만 혜택을 준다,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한다며 서두르게 만듭니다. 그럼 이런 가짜 공무원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반드시 공무원증을 확인하세요. 목에 걸린 신분증을 자세히 보시는 게 아니라 직접 손에 들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방문한 사람 앞에서 지금 상당구청에서 오셨다는 분이 왔는데 사실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셋째, 절대로 통장, 도장, 신분증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진짜 공무원은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넷째, 수상하다 싶으면 바로 자녀들에게 연락하세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고 할게요 라고 하시면 대부분 도망간답니다. 우리 속담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란 말이 있죠. 갑자기 찾아와서 복지 혜택을 준다는 말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정부의 복지 혜택은 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해 정식으로 안내가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진짜 공무원은 절대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통장 사본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할 3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 수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짜를 조심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너무 친절하게 다가오는 낯선 사람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가족과 자주 연락하세요. 수상한 일이 있으면 꼭 자녀들과 상의하세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볼게요. 딸한테 한번 물어보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셋째, 돈 이야기가 나오면 돈이 없다고 하세요. 통장이나 도장은 절대 보여주지 마시고 비밀번호는 가족에게도 알려주지 마세요. 넷째, 급한 결정은 하지 마세요. 오늘까지만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하루라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다섯째, 의심스러우면 바로 신고하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망설이지 말고 112에 신고하세요. 가까운 파출소나 동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평생 모으신 재산입니다. 하루아침에 사기꾼들에게 떼이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재산을 지키는 게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재산 지키기가 바로 자녀들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잘 기억하시고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지키는 것,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을 위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